자, 급발진 사고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박병희 명장님께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수차례 다뤘던 내용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이슈를 안 시키고 있어요. 이게 분명히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증거 자료들이 나왔는데 증거 자료가 없이 급발진이다라고 우기는 내용이라든가 억울한 사건들은 언론사에서 함부로 다루기가 민감하다라는 걸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부산 간만동 2016년도인가 15년도에 났던 이 사고는 굉장히 증거 자료가 많아요.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가 130건이 넘어요. 법원에 제출한 자료, 증거 자료가. 근데 1심 판결에서 완전 패소에 가까운 내용으로 판결이 나왔어요. 굉장히 우한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국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갖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차량이 급발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적이 없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모르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까지 검색을 해보고 제 주위에서 또는 제가 자동차 쪽에 오래 종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80%가 넘는 시장 점유율 1년에 국내에서 160만 대 가까이 차를 판매하는 그 회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차를 팔았습니까? 수천만 대를 팔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급발진 사고로 그 제조사가 돈을 물어주거나 문제가 됐던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급발진 사고 원인, 여러분들 급발진 많이 알잖아요. 왱 해갖고 갖다 팍 꼬라박고. 근데 대부분의 급발진 사고 중에 고령 운전자나 또는 여자 또는 초보 남자 운전자분들이 조작 미스에 의해서 나는 급발진 사고도 상당 부분 많다는 부분,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고가 급발진은 아니에요. 상당 부분 조작 미스에 의한 급발진 사고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급발진 사고가 많이 있고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급발진으로 손해배상을 해준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자, 급발진 사고 원인 뭐가 있을까? 대부분은 ECU, 엘렉트로닉 컨트롤 유니트라고 해서 우리 컴퓨터 알잖아요. 메인보드. ECU의 컨트롤 불량으로 이게 가장 많아요. 전자기장의 오류가 가장 많고요. 엑셀레이터도 밟으면 옛날에는 와이어가 연결돼 갖고 드로틀 밸브가 이 철사가 연결돼서 밟은 만큼 열리는데 지금은 엑셀레이터도 센서가 있어요. 모듈 센서가 있어서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모듈 센서의 개폐량에 따라서 드로틀 밸브의 전자 모터가 자동으로 드로틀 밸브, 공기와 연료에 들어가는 양을 조절해 주는 것들이 전자적으로 움직이는데 여기에 센서 불량으로도 급발진이 일어나죠. 근데 일단은 전체 급발진 사건의 약 한 7, 80% 가까이가 전자계통의 오류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증명하기가 되게 쉽지도 않고, 그리고 요거는 사실 제조사에서 차를 가져가서 EDR을 돌려보면 다 나오죠. 전자기적에 오류가 있다는 건 잡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조사에서 그런 내용을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알기가 되게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드로틀 밸브, 아까 제가 얘기한 드로틀 밸브가 뭐냐, 흡기로 통해서 엔진 실린더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곳을 밸브가 열고 닫는 거, 여기를 드로틀 밸브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액추에이터 불량, 엑셀레이터는 운전석에서 악셀을 밟았을 때 그 모듈에 의해서 악셀의 밟는 양을 측정해 주는 거고, 드로틀 밸브의 액추에이터는 여기서 이걸 열고 닫는 모듈인데 얘가 또 문제가 일으키면 열리면서 과다 공기가 들어가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터보의 제어 문제라든가 터보의 베어링을 시키기 위해서 냉각수나 엔진 오일을 순환을 시켜서 터보를 냉각을 시키는데 베어링을 냉각시켜야 되거든요. 그쪽이 이제 마모가 되면서 거기를 통해서 엔진 오일이 유입되면서 엔진의 활성화에 또 어시스트를 주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디젤의 경우는 약간 다른 경우가 있어요.
디젤의 경우는 연료 문제에 의한 오버런이라는 게 있어요. 오버런.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가솔린 차량은요. 엑셀레이터의 조작이라든가 ECU의 문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전자기적인 것들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계통에 오류가 생겼을 때 운전자의 어떤 적이랑 상관없이 급발진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만약에 드라이브를 N으로 빼거나 그러면 엔진은 과다하게 가더라도 파워트레인이 연결해. 왜냐면 TCU랑은 별개로 움직이니까 여러 가지도 있고, 시동이, 그러니까 수동 뭐 키 같은 경우는 시동을 끌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디젤에서도 다 관련이 있는데, 디젤 차의 경우 요즘 디젤도 마찬가지인데 과거 디젤의 경우는 전자계통하고 아예 상관없이 수동적으로 급발진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오버런이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디젤은요, 엔진이 여기 있어. 1번 실린더, 2번 실린더, 3번 실린더, 4번 실린더가 있어. 그러면은 흡기 매니폴드에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엔진 안으로. 근데 이 공기가 들어가는 양을 제어하는 장치가 없어요. 디젤들은. 그냥 항상 개방이야. 항상 개방이고, 악셀을 밟고 났을 때 연료의 양을 가지고 엔진이 활성화가 되고 엔진 RPM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디젤의 경우 이 오버런이 뭐냐면 공기가 들어가는 양은 항상 개방이 돼 있어. 그러면 악셀을 밟아서 연료량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엔진이 확 갔다가 줄었다가 하는 건데, 오버런이 되면 악셀을 안 밟았는데 엔진 안으로 연료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노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악셀을 밟아야 연료가 분사될 거 아닙니까? 그치? 악셀을 밟아야 연료가 분사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악셀을 안 밟았는데 엔진 안에 연료가 들어가는 거야. 자, 전자기적인 문제랑 아무 상관이 없어.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악셀을 안 밟았는데 엔진 안에 연료가 들어간 거야. 근데 연료가 들어갔는데 산소는, 공기는 풀 개방이 돼 있어. 그럼 엔진이 올라가겠지. 엔진 RPM이 올라가고 힘이 올라가는 거야. 디젤은 또 압축 착화 방식에 의해서 토크가 높기 때문에 엔진이 힘을 내기 시작하면 초반부터도 아무리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도 엔진이 바퀴를 돌리는 힘을 브레이크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못 잡아요. 엔진이 이 브레이크를 이겨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는 튀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오버런이라고 해요. 부산 산타페의 경우 사고가 이 오버런이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버런에 관련된 내용이 1세대 산타페가 지금 부산 감만동에 급발진 사고로 의심되는 건이 이 1세대 산타페거든요. 1세대 산타페는 출시 이후 고압 펌프 이상으로 인한 조향불능 및 연료 누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여기 나오죠. 고압 펌프. 자, 아까 엔진 안에 악셀을 안 밟았는데 연료가 어떻게 들어가냐? 이 고압 펌프의 문제에 의해서 고압 펌프에서 새는 연료가 일로 이동해서 엔진 안으로 유입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제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꾸준히 문제 제기만 됐느냐? 그게 아닌 거야. 알고 봤더니 제주사 측 안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었던 문건들이 나왔어요. 내부 고발자가 문건을 공개했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오버런이 있었던 유사 사례의 유경험자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서 인터뷰를 때려버린 거야. 완벽하게 몇 가지로 의심되는 것들이 밝혀져 버린 거지. 근데 왜 법원에서는 인정을 안 했나? 지금부터 봐볼게요. 자, 제조사 측은 그 아래에서 찾아갔어. 제조사 측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공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들의 말이, 여러분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유튜브에서 돌려볼 수 있거든요. 말이 앞뒤가 달라. 한번 보세요. 그거를. 배견이 있었다는 없었다. 배견이 뭐냐면 뒤에 머플러에서 하얀색 연기가 많이 나오는 거. 하얀색 연기가 나오는 거. 그게 뭐냐? 엔진 오일이 과다로 들어갔을 때 뒤에서 하얀 연기가 많이 나요. 완전 연소가 안 되면서 오일이 타면서 하얀 연기가 나오거든요. 배견이 없었다. 오버런을 하려면 엔진 오일도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배견이 있어야만 오버런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제조사 측에서
배견이 없었기 때문에 부산의 간만동의 산타페 급발진 사고는 배견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오버런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오버런이 있을 때 100% 배견이 있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는 게 하지만 오버런의 경우 배견이 있었는 경우가 대부분 그러니까 말인지 방문인지 모르겠어. 배견이 없으면 오버런이 아니다. 근데 그러면 오버런은 100% 배견이 나냐? 그랬더니 아닌 경우도 있다. 하지만 오버런은 배견이 많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그 약간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변명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나는 받았거든요. 근데 이 유사한 사건의 4명의 차주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도 급발진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이 군대에서 운전병 출신들이야. 차량 문제 발생 시 기어 중립, 차를 갓길에 정차, 하차 후 점검이 몸에 밴 사람들이야. 문제가 생겼을 때 잽싸게 기어를 N으로 빼니까 N으로 뺀 순간 RPM이 올라가면서 배견 현상이 나오기 시작했대. 왜 중립으로 기어를 뺐을 때 배견 현상이 늘어나느냐? 아까 제가 박병일 명장님하고도 통화를 해보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이나 관련 자료를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기어를 중립으로 놓거나 기어를 파킹 위치에 놓으면 아이들 상태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ECU에서는 연료 공급을 거의 희박 연료 공급으로 내려버려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기어를 중립이나 파킹에 놓게 되면 엔진하고 미션하고의 연결에 부하가 일단 끊겨요. 엔진에서 무부하 상태로 갑니다. 미션 쪽으로 토크 컨버터의 유체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엔진이 무부하 상태로 되기 때문에 RPM이 올라가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 상태에서 중립이나 파킹에서는 연료 공급에 대한 아이들 공회전 비만큼의 희박 연료 분사를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엔진 안으로 오일이 유입되면 오일이 악셀을 전개했을 때나 기어가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을 때보다 엔진 안으로 들어가는 연료 대비 오일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엔진의 부하가 덜 걸리고 오일의 혼합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오버런 시에 백화 현상이 훨씬 더 쉽게 난다는 것들이 굉장히 쉽게 증명이 돼요. 그리고 이 차주분들이 자기가 급발진 현상이 일어날 때 기어를 중립해 놓고 갓길로 뺐을 때까지는 백화 현상이 없었는데 엔진을 중립해 놓고 갓길에 세우고 보니까 그 뒤로 백화 현상이 났다는 분들의 인터뷰 내용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와요. 자, 부산의 산타페의 급발진 사고를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터보 베어링의 간극 오래됐는데 이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는 내용, 거기에서 엔진 소리의 이상 증상, 엔진의 진동으로 인해서 블랙박스 화면이 흔들리고 엔진의 부조가 정상적이지 않은 부조 현상. 왜? 오일이 유입되면서 엔진이 연소하게 되니까 엔진이 완전 연소를 하지 않으니까 엔진이 이제 부조가 생기기 시작하죠. 출발 전에 시장 앞에서 그런 현상이 보여요. 실린더 벽 사이로 밸브 간극으로 헤드에서 오일과 연료가 유입이 되고 디젤 엔진 특성상 드로틀 밸브 개폐 의미가 없이 이쪽으로 과다 연료가 섞여 있는 오일이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또는 밸브 쪽을 통해서 위에서 캠축을 통해서 오일이 들어갔을 때 근데 이 오일이 이미 연료를 많이 머금고 있는 경우에 오버런이나 급발진으로 엔진이 미친 듯이 날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너무나 기초 설계 엔진 구조로 봤을 때 너무나 가능한 내용이 많다라는 거죠. 사고 차량 제조사의 내부 문건이 내부 고발 자료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인용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여기에 함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써놨어요. 구형 산타페 VGT 엔진 또는 동일 엔진이 장착된 차량 고압 펌프 플랜지 볼트 풀림에 의한 이 고압 펌프가 뭐냐면요. 엔진이 이렇게 있으면 디젤이니까 고압으로 연료를 분사해야 되잖아요. 연료 탱크에서 여기 연료야.
연료 펌프가 연료를 이쪽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고압 펌프에서 엔진에 힘을 연결해서 펌프가 고압을 형성시켜서 연료를 엔진에다가 고압 레일을 통해서 뿌리는 거예요. 고압으로. 몇 바 해갖고 고압으로 CRDI 엔진 뭐 여러 개 말하잖아요. 이 고압 펌프가 연료를 압축을 확 해가지고 고압으로 우리 주사기 인젝션으로 뿌리듯이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고압 펌프로 연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압력을 이빠이 높여가지고 엔진 안에다 이제 뿌리는 건데 고압 펌프 플랜지 볼트 풀림에 의한 연료 누유가 발생을 한다. 그로 인해 가속 현상이 발생 가능하다. 제조사 내부 문건에는 플랜지 볼트 풀림은 헤드부 누유와 달리 수리 비용 및 운행 중 사고 등 안전상 심각한 품질 문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조사 측의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된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요.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자동차에 제작 결함이 있었다는 걸 인지한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이 내부 문건에 명확하게 저게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세대 산타페 출시 이후 고압 펌프 이상으로 인한 조향불능 및 연료 누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왔었고 이런 증상을 느낀 유사 사건의 운전자들이 많아요. 자, 근데 이 고압 펌프에서 연료가 누출되면 이 연료가 바깥으로 그냥 흐르거나 그러면 되는데 이 엔진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요 안으로 연료가 들어가요. 근데 이 들어간 연료가 이 밑에 엔진 오일이 있잖아요. 이 엔진 오일에 오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엔진 오일로 이 연료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 양이 많아지는 거야. 연료가 계속 섞이면서. 근데 일정 부분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오일 펌프가 오일을 팍 펌핑을 해갖고 엔진 여러 군데도 오일을 막 뿌린단 말이야. 그리고 피스톤이 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오일이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넣었다 뺐다 하루 3번. 그건 아니고 어쨌든 오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오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오일 안에 연료가 섞여 있는 거예요. 연료가 어느 정도 적게 섞여 있을 땐 문제가 안 되는데 연료가 많이 섞여 있게 되면 아까 제가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디젤 엔진은 전자계통이랑 상관없이 흡기가 항상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안에 연료가 들어가게 되면 운전자의 악셀 페달 전개와 상관없이 RPM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공기가 항상 들어오니까. 공기가 항상 들어오니까 연료만 들어갔다라고 하면 엔진은 와라랑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엔진 오일 안으로 연료 펌프에서 누유가 된 연료가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거를 제조사가 내부 문건에서 플랜지 볼트 풀림, 여기 플랜지가 여길 말하는 거예요. 고압 펌프의 플랜지 볼트 풀림은 심각한 품질 문제, 신중한 접근. 지들이 알고 있는 거야. 지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자, 근데 재판부가 1심에서 말도 안 되는 기각 결정을 내렸어요. 왜냐? 내가 자세히 봤어. 중립기관, 국가수는 원고와 피고에 관련돼 있지 않은 중립기관으로 재판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중립기관의 입장에서 내놓는 자료에 대해서 신빙성을 좀 높게 보는 거. 저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국가수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외부기관, 박병일 명단님이나 다른 쪽에서 밝혀졌고 외부적 요인에 의한 증거 훼손이 의심이 되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안 밟은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1심에서 재판부는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완전 패소에 가까운 판결을 내렸어요. 자,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근데 원칙적인 것만 놓고 하나만 보자는 거지. 브레이크를 안 밟은 것으로 판단, 이 부분이 재판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해요. 자, 국가수는 별도의 실험으로 브레이크를 안 밟은 것으로 확인을 했대요. 실험 조건으로 이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증거로 제출된 트럭에서 찍힌 블랙박스에 브레이크가 점등이 안 됐다라는 거를
실험을 통해서 밝힌 거야, 국가수가. 근데 국가수가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나 보니까 실험 조건이 달라. 국가수가 실험한 차는 일단 천천히 움직였어. 근데 사고가 났을 때 그 해당 차량은 시속 90km가 넘었어요. 빨리 갔을 때 화소수가 좋지 않은 블랙박스가 빨리 움직이는 물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겠죠. 그리고 국가수가 실험했던 블랙박스는 화질이 좋았어요. 하지만 증거로 채택돼서 제출됐던 트럭에 달려있던 블랙박스는 화소수가 되게 낮았어. 그리고 그 트럭에는 틴트가 새까맣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럭에 달려있었던 증거로 제출됐던 블랙박스에서는 이 차가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확인이 어렵다는 거죠. 근데 국가수는 다른 조건의 실험으로 해놓고 봐라. 이렇게 하면 원래는 들어오는 게 보인다라는 식으로 증거 자료가 제출이 된 거. 저는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사고에 가까운 곳에서 목격한 식당에서 목격자 진술을 한 사람은 브레이크 등이 점등된 걸 자기가 봤다고 그래요.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면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는 이 실험은 다시 공정하게 실험이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자, 재판부의 판단에서 브레이크를 안 밟은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급발진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에 상당 부분 이것도 영향을 많이 준 것으로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2014년 3월 4일자의 기사 내용이에요.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 내용인데요. 광주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일가족 3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현대 기아 차량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타까운 사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7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모 공장 내 주차장 외벽에 승용차가 돌진을 했는데, 자, 이 차는요 주변에 있는 CCTV에서 주행 중 브레이크 등이 켜진 것이 찍혔어요. CCTV에. 자, 근데 우리나라 국토부, 우리들이 늘 장난처럼 말하는 현토부라고 하죠. 여기서는 이제 국가수가 실험을 한 거고요. 여기서는 국토부가 개입을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왜 국토부의 자료가 여기 들어갔는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여기서는 주행 중 급발진 사고로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도 급발진 사고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냐? 이거는 2011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도 서해대교에서 났었던 사고인데 두 건의 사고가 연관성이 있나 봐요. 이때도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었어요. 근데 왜 이게 급발진 사고로 인정이 안 됐느냐? 그러나 국토부는 2012년 모의 충돌 실험 결과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동등이 켜지고 ABS가 작동할 수 있으며 기계적 관성력에 의해 브레이크 등이 켜질 수 있다고 결론 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급발진 사고로 의심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국토부가 뭐라 그랬냐?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대요. 여기서는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안 밟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제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판결에 영향을 상당 부분 준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재판부에 인용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데,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더니 국토부에서 브레이크 등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대. 여러분, 제가 자동차를 좀 잘 알죠? 저 자동차 좀 잘 알죠? 브레이크 등은요 1차적인 아날로그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어떤 ECU나 TCU의 여러 가지 모듈하고 상관없이 브레이크 페달하고 브레이크 담화 등하고 다이렉트 연결이 돼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할 수가 없어요. 담화가 나가지 않는 이상, 담화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브레이크 등은요 페달하고 다이렉트 연결이에요.
그 어떤 다른 모듈을 거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요즘 차가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동차를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브레이크 페달은 대로등에 있는 다마랑 이거 너무 일본 말이 많이 나오네. 브레이크 컨비네이션 램프에 있는 필라멘트랑 전구 다마라고 해야 돼. 어쨌든 전구랑 다이렉트 연결이에요. 근데 여기서 국토부에서 그런 거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외부적인 요인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제동등이 켜진다. 관성력에 의해 브레이크 등이 켜질 수 있다. 지구상에 판매하는 그 어떤 차가 관성력에 의해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요?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건가요? 자동차의 브레이크 등이 관성에 의해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대. 국토부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데 급발진으로 인정이 안 됐어요. 여기서는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급발진으로 인정이 안 됐어요. 국가수는 엔진 오일을 따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 여기서 엔진 오일 중요하죠. 왜? 엔진 오일이 증가했을 때 이 엔진 오일 안에 연료가 얼마만큼 섞여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랜지 볼트 풀림으로 인해서 고압 펌프에서 연료가 엔진 오일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차량의 엔진 오일의 양과 엔진 오일의 연료가 몇 % 이상 희석이 됐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국가수는 엔진 오일을 따로 점검하지 않았어요. 왜냐? 엔진 오일에 대하여 별도의 성분 검사를 한 적은 없다는 것인 바 엔진 오일에 희석된 연료가 고압 펌프에서 누출된 경우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국가수는 차량의 파손이 심해 유관 및 제한적인 관능 검사를 진행했다라고 답변이 나왔어요. 관능 검사. 우리가 보통 전라의 누드 사진이나 여성들의 나치 사진을 관능적인 몸매다라는 표현을 제가 들어는 봤는데 이런 중요한 사고 검사를 하는 국가수 기관에서 관능 검사를 했다. 관음증인가요? 어떻게 국가수에서 여러 명이 사망한 사고의 차량에 차를 검사하는데 관능 검사를 진행했다라는 말을 평가 보고서를 낼 수 있는지 저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근데 박병희 명장님께서 이 차를 검사했을 때 의심할까봐 혹시라도 증거를 조작한다고 할까봐 실시간 방송을 녹화하면서 이 차량을 검사를 진행했어요. 했더니 엔진 오일의 과다량이 확인됐고 고압 펌프의 플랜지 볼트가 풀림을 확인했습니다. 중요 부위가 해체되지 않고 검사 진행 흔적이 없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국가수에서 몇 달 동안 차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관능 검사만으로 검사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차량은 뜯어보지도 않고 엔진 오일의 양이나 성분조차도 검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중요한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주는 국가수의 검사 보고서가 제출이 된 거예요. 그거를 수사기관에서는 인용을 해서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을 한 거죠. 여러분들도 저도 남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공론화를 시키고 관심을 가지고 이슈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언론에서 다 무시하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 자동차를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 우리 매니아들이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우리들이 남일이니까 저게 뭔데? 그 무관심. 그래놓고 나한테 피해 생기면 도와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하면 저한테 돈 생기는 거 아니죠? 박병희 명장님께서 이거 하면서 돈 받고 하셨습니까? 그냥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게 다시 이슈가 돼서 명장님과 제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더 파헤치고 들어가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선도 끝났고 이제 저는 다시 국내 자동차, 수입 자동차, 벤츠, BMW, 폭스바겐, 포르쉐 리콜이 많이 터졌습니다. BMW를 제가 좋아한다고 해도 BMW를 제가 봐주진 않습니다. 자동차의 사용자, 우리 국민의 피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 사장은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더불어 현대기아자동차 리콜 문제 최근에 많이 터졌습니다. 그 외에 배터리 문제, 전기차의 문제, 여러 가지들 제가 두세 달 넘게 시사에 관련된 문제들을 칠판 라이브를 다루지 않았어요. 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하지만 더 이상은 내가 경기가 안 좋다는 문제로 제조사나 판매 딜러십들의 문제점들을 묵인하고 있는 건 우리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가중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날카롭게 제조사와 판매사의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들어가겠습니다.